카디오 소라식 마취에서 이제 이 프랙티컬 어프로치에 관련돼서 이 매니지먼트 카디오 풀마이 바이패스와 관련된 이 매니지먼트에서 이 원부터 시작해서 구 챕터까지 이 모든 이 전체적인 걸 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이제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대부분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마취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CPB 수술 중에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 뭐 챕터 1부터 들어가기 전에 이제 키포인트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 카디오 풀마리 바이패스를 위한 이제 캐뉼레이션에 앞서서 이 마취 전문의는 이 적정한 이제 엔티코아귤레이션이 이제 달성되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CT를 이제 보통 뭐 케이지당 뭐 이건 병원마다 다른데 300에서 400 유니트를 주고 이제 ACT를 이제 그 활성화 응고 시간, 액티베이티드 클로팅 타임을 이제 측정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헤파린이 주입이 되고 이제 활성화 혈액 응고 시간은 이제 400초 이상이 이제 확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400초 이상은 이제 무조건 유지를 해야지 이제 여기서 이제 카디오토미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CPB를 개시한 후에는 이제 타겟 이제 퍼퓨전 플로우가 이 풀 플로우가 이제 컨펌이 이제 확인이 되었을 때 이제 마취 전문의는 이제 적절한 산소 공급을 확인을 하고 이 기계적 인공 호흡을 이제 메카니컬 이제 벤틸레이션을 중단을 하고 이 CPB 변수의 모니터링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티드 클로팅 타임이 적정을 하고 이제 그 캐뉼레이션이 시행이 되고 이제 에올틱과 이제 비너스의 캐뉼라가 삭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퍼퓨전 플로우가 얼마 정도 됐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풀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100% 플로우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마취과에 공지를 해주면 그 공지를 안 해주거나 이러면 와서 한 번씩 보시거든요. 마취과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 보셔가지고 이렇게 플로우를 이제 그 센트리퓨갈 펌프면 앞뒤로 플로우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이제 100% 플로우구나 그러고 이제 알아서 줄이기도 하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제가 100% 플로우라고 얘기를 해줄 때가 있고 이제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수술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냥 보고 100%구나 알고 그렇게 가셔서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하면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카디오플래직 솔루션은 이제 다양한 이제 요법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다양한 요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또는 이제 혈액과 함께 이 콜드 하이퍼칼레미아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솔루션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이 카디오플레지아는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를 통한 이 안테그레이드 또는 이제 코로나리 사이너스를 통해서 이제 리트로그레이드로 이게 주입이 된다. 이거는 이제 뭐 키포인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는 그런 챕터이기 때문에 이 자세하게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다음에 뭐 카디오플레지아도 아마 뒤에서도 이제 얘기할 텐데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도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안테그레이드도 카디오플레지아 그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테그레이드는 두 가지 이제 그 루트 이제 에올틱 그 루트를 통해서 이제 캐놀라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R이라던가 이제 에올틱 인서피션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뭐 다이렉트로 주기도 하고 이제 뭐 오스티아로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리트로그레이드는 이제 뭐 이제 에올틱 인서피션시가 있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다음에 CAD가 있는 경우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는 경우 이제 혈관에서 이쪽에 주입된 여기 이 테리토리까지만 그 카디오플레지아가 공급이 되고 D는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리트로그레이드를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 이제 뒤쪽 그 막혀 있는 뒤쪽 테리토리까지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렇게 주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CPB 동안 마취는 이제 그 휘발성 에이전트하고 뭐 이거 뭐 세보 보통 이제 세보 플로라
세부플루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휘발성 그 에이전트고, 네, 뭐 오피오이드라든가 뭐 이제 그 하임노틱 이제 에이전트의 다양한 조합으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CPB를 시작을 하고 나서 그 이제 뭐 세부플로란이라던가 아니면 뭐 합성 마약이라던가 이런 약들을 저희 마취과에서 저한테 줘서 이제 심폐기에 주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해서 마취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저체온 중에는 이 마취의 이 요구량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저체온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계속해서 이 챕터에 들어가면 설명을 하겠지만, 이 체온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이 조직에서의 이 산소 요구량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이제 산소가 이제 그 조직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취의 그 약에 대한 요구량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뉴로머스큘러 이제 블록케이드를 이제 메인테닝 하는 것은 이제 자발적 호흡, 이제 스포타니어스 이제 브레싱과 이제 그 자발적으로 이제 숨을 계속 쉬는 거와 이 보이는 것과 이제 서브 클리니컬 이제 쉬버링, 이게 쉬버링이 일어난다는 거는 근육이 떨린다는 소리고, 근육이 이렇게 떨린다는 거는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한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줘야지 그 이제 마취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런 걸 없애줘야지 이제 조직에서의 이 산소 소모량을 줄어들게 되고 이제 장기를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이 CPB 중에 이제 뭐 적정한 이제 퍼퓨전 플로우와 프레셔는 여전히 이제 논란의 이제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뭐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를 하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하는 그런 수치가 있죠. 어느 책에서든 이 대부분 환자에서는 이제 노모소믹 퍼퓨전 인덱스가 이 카디악 인덱스가 이제 2.2에서 2.4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이제 2.2에서 2.4를 주입을 할 때 이때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이제 50에서 70 밀리미터 머큐리면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책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 체액량의 상태에 따라 이거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최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최소의 플로우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완전히 적정한 플로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취과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대부분의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체외순환을 운영을 해보면 2.2나 2.4를 주어서는 이 환자가 계속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형성이 된다던가 이런 환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결국에는 뭐가 부족한 거였냐면 이제 유효순환 혈액량, 계속 얘기하는데 유효순환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이게 순차적으로 계속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메타볼릭 엑소시스가 발생을 하고 되고, 이 메타볼릭 엑소시스로 인해서 이제 장기가 손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적정한 플로우가 얼마냐, 퍼퓨전 플로우가 얼마냐는 항상 논란의 여지라는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2.2나 2.4를 가지고는 뭐 다이섹션이라던가 이런 경우 심장에 크게 문제가 없는 환자들, 심장에 문제가 없고 그 환자의 전체 체액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환자들에서는 이런 거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체액량 자체가 환자가 어떤 판막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 심장의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이 전체적인 체액량 자체가 늘어나 있는 환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퍼퓨전 플로우를 가지고는 제 경험도 그렇고 제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또 배웠고, 실제적으로 환자가 많이 좋아지는 케이스를 많이 봤고, 그런 경험과 그런 어떤 이론과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그런 체액량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이거 가지고는 좀 확실히 부족하다는 거를 항상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스드 비너스 이제 옥시전 세츄레이션, 이게 옥시전 세츄레이션 뭐 결국에 MbO2라고 믹시들이 섞이는 건데 SbO2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베인의 그 조직을 통과해서 나온 이제 그 베인의 O2가 얼마냐, 세츄레이션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런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이제 퍼퓨전의 적절성에 대한 이제 가이드입니다. 이게 가장 이 환자에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조직에서 이 혈액이 지나가고 조직에서 대사를 진행을 하고 이 아테리고 베인이라고 했을 때 베인으로 빠져나왔을 때 이때 이제 산소의 세츄레이션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조직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올간에 대한 최적의 흐름, 옵티멀 플로우를 보장하기 위해 이 동맥혈의 이제 ABGA, 이 AB, GA 같이
이를 포함한 다른 지표에 의해서 이제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제 아마 조만간에 그 펌프가 이제 이렇게 라인을 잘라 가지고 커넥터를 연결하고 이런 센서가 아닌 이제 다 밖에서 채울 수 있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펌프가 나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이 SBO2라던가 뭐 헤마토크리트라던가 뭐 헤모글로빈, 그 다음에 뭐 PO2, 뭐 PCO2,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수치들을 컨티뉴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컨티뉴스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은 환자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저희는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30분 간격, 보통 일반적으로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작해서 30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이렇게 컨티뉴스하게 보여주는 거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테르모에서도 나오고 뭐 마켓에서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는 장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보험 관련된 이런 것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장비도 비싸고 그 소모품 자체가 지금 뭐 등록도 안 돼 있고. 근데 이제 아마 이런 펌프들이 이제 펌프가 나오게 되면 펌프 자체에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돼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펌프가 나오게 되면 그 펌프를 사용하시는 병원에서는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SBO2가 어떻게 보면 적정한 플로우가 유지된다는 그 가정하에 퍼퓨전의 적절성에 대한 이제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SBO2가.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헤모글로빈의 펩타이드가 4개가 있고 여기에 산소가 하나씩 붙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혈관에서 이게 와서 조직의 산소를 하나를 떼어주고 보통 이제 3개가 이제 보통 이제 들어가서 이 RA로 리턴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75%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정상이 70에서 75%인데 이게 만약에 50%다. 그러면 산소를 2개를 조직에 떼어주고 왔다는 거는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어떤 이유에서든 증가를 했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이게 50%가 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조직의 산소가 증가를 했던가, 아니면 관류량이 부적절하다는 건 산소 전달 자체가 이제 그 전달이 부족하다는 게 되는 거고, 부족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그 2개만 뭐 붙어 있다던가 뭐 3개만 붙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하나만 떨어져도 50%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직에서의 뭐 산소 소모량 자체가 증가를 한 건지, 아니면 이 만약에 FiO2 자체를, 산소 공급을 해주는 FiO2 자체를 낮게 주어서 이 헤모글로빈에 그 같이 동반되는 산소가 부족해서 여기서 똑같이 조직은 정상이지만 떨어져 나가는 산소의 양이 4개보다 3개에서 1개 떨어지는, 4개에서 3개, 2개 1개 떨어지는 것보다는 3개에서 1개 떨어지는 게 더 퍼센테이지가 줄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플로우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조직에서의 산소 소모량이 증가를 한 건지를 꼭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에 SbO2가, 여기서는 MbO2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지표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제 중요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SbO2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퍼퓨전의 적절성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조직에서 이 산소 소모량이 자체가 증가한 어떤 원인이 이제 발생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뭐 헤모글로빈 자체가 떨어져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원인이었는지를 이 체외순환 과정에서 꼭 밝혀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고,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 얘기 나오면 이렇게 얘기를 키포인트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이제 모더레이트 헤모다일루션의 이제 CPB 과정에서 이제 이게 장점이 많죠. 물론 단점도 있지만, 이 모더레이트 헤모다일루션은 이제 CPB 과정에서 이제 유스풀하고 CPB 서킷 프라이밍 솔루션에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뭐 플라즈마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트만 솔루션, 뭐 여러 가지 뭐 노멀 셀라인도 할 거고, 여기에 뭐 볼루벤도 뭐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사용하지 않는데 볼루벤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이제 알부민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프라이밍 솔루션이 몇 개 있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프라이밍 솔루션에 도움을 받게 되고,
이 CPB 동안 이 미니멈 세이프 헤모글로빈 이제 컨센트레이션, 이 헤모글로빈의 컨센트레이션이 어느 정도가 안전할 거냐, 미니멈 세이프가 얼마냐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이것도 계속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예전에 전병원에서 그 이제 무혈수술 관련돼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이제 CPB 이 뭐 서전과 그다음에 심폐기와 그다음에 이제 마취과 의사가 같이 이제 항상 여기에 뭐 이제 그 수술실 그 스크럽과 같이 이제 항상 이렇게 그 같은 팀이 돼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 항상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그 논의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마취과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뭐 피가 만약에 수술이 끝나더라도 헤모글로빈 마지막에 얼마인지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병원은 이제 모디파이드를 거의 이제 서정께서 안 하시기 때문에 이 전에 이제 만약 모디파이드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이제 뭐 어떤 뭐 헤모필트레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컨벤셔널하게 헤모필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얼마 헤모글로빈이 됐는지를 이제 얘기를 이제 마취과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펌프에선 혈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다 줘서 이제 혈액을 뭐 사용할지 말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그렇다고 또 많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헤모글로빈이 6.5 정도, 헤마토크리트 따지면 뭐 20% 이상은 이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정도면 이상은 안전하다고 보통적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부적절한 산소 전달이라던가, 이 만약에 이 헤모글로빈과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와 이제 조직의 상태, 조직 세포에서의 이제 산소 소모량 상태를 봤을 때 헤모글로빈이 20%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산소 전달이 부적절하다거나 이제 옥시젠 딜리버리가 부적절하다거나 이제 메타볼릭 익소시스가 이제 발생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이 MbO2, 이 믹시드 비너스 이제 O2 세츄레이션이 낮을 경우에는 이제 이거에 대한 이런 에비던스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이게 20%가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가 만약에 체외순환을 가동하고 20%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ABG에서 메타볼릭 엑소가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SbO2가 낮게 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뭐 플로우가 낮았던지, 플로우가 낮다 그러면 올려줘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플로우를 올려줬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체온 자체가 뭐 많이 올라가 있어서 체온의 문제라면 체온을 떨어뜨려야 될 것이고, 또 이제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만약에 혈액을 이제 다시 뭐 RBC를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안전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원인을 찾아서 꼭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뭐 루틴으로 피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뭐 병원마다 보면 무혈수술 센터라고들 다들 그 있는데, 무혈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지 무혈수술을 하는 거지, 그냥 뭐 센터만 있다고 무혈수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심폐기 체외순환 과정에서 무혈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그 심폐기인데, 심폐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혈수술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가 판가름이 거의 많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이론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루틴으로 피를 뭐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병원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펌프를 돌린다고 보통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 습관적으로 환자마다 이 그 보내주는 사인들이 다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걸 유심히 보게 되면 다 보이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똑같은 환자 똑같은 수술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그 말씀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CPB 관련된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